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23년도 4월에 실시된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사회의 해설을 맡은 최주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시면서 앞으로 보통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시험을 보실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요런 추세로 시험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저와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네모를 한번 읽어봐야죠.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땡땡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중요한 거 나왔어요. 국가의 통치 조직. 야, 이 정도면은 국가 전체를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 자, 요게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법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네, 바로 헌법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최고의 법이에요. 네, 최고의 법이고 뭐 이거보다 더 높은 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명령, 법률, 조례, 헌법이 있는데 바로 1번부터 기분 좋게 헌법을 고르셨으면 맞추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명령은 누가 내리죠? 이거 참고로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는 장관 같은 분들이 내리는 걸 우린 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률이 더 커요. 법률은 이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이건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지방의회. 그 동네에만 적용되는 작은 법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죠. 자, 근데 이걸 뭐 굳이 그림을 그려버리면 자, 맨 바깥쪽에 헌법이 있어요. 자, 그 안에 바로 법률이 있고요. 자, 그 안에 대통령의 명령이 있고요. 그 안에 바로 조례가 있는 거죠. 네, 이런 형태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청원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가장 여러분 기본권이 5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기본권으로 배우는 게 자유, 평등, 참정, 청구, 그리고 플러스 사회권이 있죠. 사회권까지. 보통은 사회권을 많이 내는 편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사회권은 빠졌네요.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5개인데 이 중에서 고르는 건데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하는. 자, 여기 사실 이 말이 들어가면 확실하죠. 수단적인 바로 권리다. 이러면 확실하게 뭐가 나옵니까? 네, 바로 청구권이 나와야 됩니다. 3번 청구권이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청원권, 뭐 그 다음에 무슨 청구 붙는 건 전부 다 이 청구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침해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누군가가 뭐 국가든 개인이든 누군가가 침해했을 때, 빼앗았을 때, 자, 그랬을 때 이걸 다시 돌려줘, 물어내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청구권이다. 네. 자유권은 내 맘대로 할 권리, 뭐 신체의 자유 같은 게 대표적인 예로 나올 거고요.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 그래서 뭐 선거권 같은 것을 예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평등권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대우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사회권은 이 말이 꼭 나오죠. 이번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인간답게, 인간다운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사회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청구권이었습니다. 3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기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면 기본권이잖아요. 그죠? 자,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인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리는 보편성.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바로 천부성. 자, 여기 보면은 보편성. 그 다음에 천부성, 박탈당하지 않고 영구히 보장되는 항구성, 그 다음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성. 이거 전부 다 무엇에 관한 얘기라고 있는 겁니까? 이건 바로 인권의 특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권. 그죠? 인권을 우리 헌법에 써놓으면 뭐라고 그래요? 기본권이라고 하죠. 자, 기본권 내지는 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바로 누구나 갖고 있다 보편성,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 천부성. 내 거다, 영원하다는 뜻의 항구성,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 거다라고 하는 불가침성까지. 이 4가지 모두 인권의 특성입니다. 그럼 뭐 정답은 딱 봐도 능력, 의무, 인권, 정의 중에 어떤 거 고르셨습니까? 네, 바로 인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능력은 뭐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의무도 마찬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정의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 정의 파트를 많이 다루거든요. 그렇지만 정의는 옳고 그름이거나 아니면 내 몫을 내가 갖는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죠. 네, 그래서 이 정의는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고요.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즐거움이나 성취감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 자, 이거는 좀 드물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나왔어요. 보통은 여기 보니까 편익, 희소성, 금융자산, 암묵적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차라리 더 내기는 해요. 근데 답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지만 희소성을 더 잘 내는 편이긴 합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근데 여기서 보는 이익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익. 자, 여러분, 합리적 선택에서 자, 중요한 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편익을 얻는 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최소 비용, 어떤 걸 선택하면 비용이 나가요. 그 비용을 줄이면서 최대 편익, 가장 크게 얻는 이익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익이 바로 편익의 만족감이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딱 봐도 네, 1번밖에 없죠. 편익이죠. 희소성은 자원의 희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선택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선택의 원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 쪽이고요. 그래서 답은 아니고 금융자산은 말 그대로 뭐 예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묵적 비용. 이건 어디 나왔던 얘기죠? 네, 여러분 여기에다가 명시적 비용을 더하면 그게 뭐예요? 명시적 비용. 자, 이걸 더하면 우린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암묵적 비용은 무슨 얘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시급을 10,000원 받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근데 3시간 동안 알바 안 하고 PC방 가서 놀다 왔어. 자, 그러면 3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걸 못 받은 거죠. 그게 암묵적 비용이에요. 시급 10,000원이었으니까 3시간 동안 PC방 가서 놀다 왔으니까 30,000원을 못 받은 거죠.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 근데 PC방 가서 제가 5,000원을 썼어요. 자, 그럼 뭐예요? 그건 명시적 비용이에요. 그래서 30,000원과 그 PC방 비용인 5,000원을 더해서 35,000원이 제가 일 안 하고 3시간 동안 PC방 가서 논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아니지만 네, 답은 1번 편익이었습니다. 5번 갑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하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이다. 국제사회이긴 국제사회인데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국가 간의 분쟁을 중단. 이거 딱 전형적인 국제기구 얘기하는 건데. 그죠? 국제기구예요. 자, 그런데 않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 국제기구가 아닌 거. 유럽연합 국제기구잖아요. 유럽 애들이 다 뭉친 거죠. 이거네요. 다문화사회는 국제기구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문화가 함께 있는 것. 뭐 쉽게 말하면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상을 다문화사회라고 하는데 이걸 국제기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정답은 딱 봐도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세계무역기구.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애죠.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자유무역이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바로 국제기구 맞습니다. 일명 경제-유엔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OECD, 우리나라도 가입돼 있죠. 이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데 30몇 개 정도 되는 나라들이 모여서 선진국이에요, 다. 웬만하면 선진국이라 치는 나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하는 건데 선진국 클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 그래서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뚝딱뚝딱 해가지고 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96년인가요? 그때 가입했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해당하지 않는 거, 다문화사회.